뭐 리빙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예.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박진희 씨가 결혼 전부터 참 그 화려한 연예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맞아요. 검소하다, 네. 소박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왜 그랬는지 아우 난 결혼이 안 될 것 같아 포기할 즈음에 5살 연하의 판사하고 이 말하자면 선자리가 생겼는데 네. 아유 만나게 되겠어 내가 5살이나 많은데 했는데 2년이었는지 결국 만났고 결혼까지 골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남편이 순천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순천에 살고 있는데 공간에서 사는군요. 그렇다 해도 또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굳이 넓은 데 또 얻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17평 있죠. 아파트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 텃밭에다가 웬만한 채소는 다 손수 키워서 재배해서 먹고요. 심하게는 닭도 키워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새벽에 막 닭이 울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 아침잠에 방해가 돼서 이제 닭은 이제 키우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닭을 키우기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네. 친환경 삶 그리고 아주 작고 소박한 삶 그런 삶에 주력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사실 이 박진희 씨한테 에코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여배우들도 에코백이라고 그러죠. 천으로 만든 그런 뭐 가방 들고 다닐 수 있고 전기차 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뜨거운 물 우리가 뜨거운 물 쓰려고 하면 그 전에 찬물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걸 받아서 딴 데 쓰거나 빗물을 받아서 차 세차하는데 네 쓰거나 차원이 다르나요? 차원이 달라요. 당연히 일회용 컵이나 포크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쓰지 않고 어떤 분이 그 옷을 누가 이제 자기 입던 헌옷을 팔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박진희 씨가 앉아있고 누가 우리 딸 신던 옷, 신던 신발 작아서 팔으려고 해요 했는데 사러 나왔다는 사람이 박진희 씨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만큼 정말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환경. 맞아. 근데 그 박진희 씨가 이게 소박하고 막 근검절약 하시는데요. 저 17평 아파트는 제가 볼 때 관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 박진희 씨가 7, 8년생이잖아요. 5살 연하면은 남편분 지금 판사로 계시다 그러는데 연차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부장님 관사보다 더 넓은 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17평 아파트는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수도 있네요. 추측입니다. 저 박진희 씨 남편이 판사인데 제가 보기엔 장가를 참 잘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예인인데 화려하지 않고 저렇게 예, 소박하게 미니멀라이징한 삶을 살기가 저 쉽지 않거든요. 저 신문기자 하면서 잘된 공직자들 부인, 출세한 사람들 부인 많이 봤거든요. 예. 남편이 출세한 사람들 부인은요. 화려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소탈합니다. 예, 거의 뭐 김장하다가 나온 사람처럼 몸빼 바지 정도 입은 수준으로 아주 소탈하신 분들이 남편이 성공하더라고요. 집에서 돈 가져오라고 화려한 사람들은 돈 가져오라고 매일 난리치면은 남편이 어떡하겠습니까? 나가서 부정부패하고 또 뭐 애들 유학 보내면 뒤치다거리 하려면 뇌물 받고 하다 보니까 일찍 다 나가요. 안종범 뭐 청와대 수석 그것도 지금 하지만 부인이 그걸 많이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 왜 그 육군 대장 그 공감병 부인 갑질도 대장이요. 지금도 남편도 사실 또 뭐 아내 대신에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진희 씨가 연예인 이 출신이지만 굉장히 남편 모자 잘해서 공직에 있으니까. 잘하면 저는 대법원장 뭐 이렇게까지 탄탄 대로를 하기는 저런 와이프들이 저는 성공시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이 이장희 씨인데, 이장희 씨는 그야말로 뭐랄까, 완전 낙향? 그걸 했다고 그럴까요? 자연이 좋아가지고 간 거예요? 예, 저분이 원래 미국에 사셨잖아요. 네.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 대표도 하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분이 울릉도로 이주를 했는데 1998년도에 1980년도부터 거의 18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다가 울릉도로 낙향을 하셨는데 원래는 하와이에 살고 싶으셨대요. 하와이도 본인이 자연과 많이 은퇴하면. 뛰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하와이에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울릉도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우연히 울릉도를 가서 거기에 반해서 일주일 동안 울릉도 투어를 한 거예요. 완주를 한 거죠. 울릉도 전체를 보고 네. 거기서 마음이 너무 이제 뺏긴 거죠. 울릉도가 하와이보다도 더 멋있구나라고 느끼고 그날 가서 그 울릉도에 있는 은행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여기서 집 한 채만 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주선으로 해서 집을 하나 샀고요. 1층짜리로 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 뭐 얼마나 울릉도를 좋아하냐면 울릉도는 나의 천국이라는 노래까지 지었어요. 그렇죠. 노래비도 세우고
그 이제 뭐 세시봉 친구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남 울릉천국이라고 씨 뭐 써있네. 이분들 울릉천국도 이제 본인의 집 앞에다 저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옆에 비석들이 하나씩 세워놨는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들 본인하고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인 다 적어서 비석들을 또 세워놓은 거예요. 그 주변에다가. 그래서 이장희 씨 하면 울릉도의 거의 뭐 홍보대사고요. 네. 울릉도 생활에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데 저분이 하루 일과를 보니까요. 네. 그야말로 뭐 제가 그냥 봐도 참 뭐랄까요. 슬로우 라이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복함이 묻어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만들어 마시고 산봉우리 한번 올라갔다 운동하시거나 점심 먹고 저녁 동안은 책 읽고 있다가 밤에는 포도주 반병 마시고 주무신대요. 그게 일반적으로 저분이 사시는 삶의 스타일인데 그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화려한 면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예. 도리어 본인의 건강이 좋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죠. 아프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 속에 사는 것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울릉도에 거주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저 사실은 울릉천국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높은 산봉우리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무슨 막 이렇게 정원같이 고궁의 어떤 궁궐의 정원같이. 그러니까 그게 모습이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 찾아오기 전에 이렇게 장기 두던 막 또 그런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특이한 점이 이 점, 윤 대표님. 대학 강의, 미국 대학 강의 DVD를 매일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쉽지 않죠. 나는 자연인이다 삶을 하면서 네. 또 미국 대학 강의 뭐 역사, 철학, 과학, 문화 강의를 매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장희 씨가 저 굉장히 저 수재예요. 서울고등학교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최고 명문이잖아요. 네, 거기 출신인데 공부를 하도 안 했는데 대학 갈 때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연대 생물학과 갔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로 간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가수 활동 시작한 건데 지금도 나는 자연인이다.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멋있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것도 체질에 맞아야지 하는 거지. 자기가 밥하고 커피 다리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혼자 본인이 다 해야 되니까. 모든 거 다 해야 되는데 벌써 1, 2년도 아니고 20년째 저렇게 돈도 사실 옛날에 섬유업에서 성공하고 네. 미국에서 라디오 코리아 그것도 사실 성공적으로 넘겨주고 비싸게 팔았죠. 그렇죠. 돈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사유 체계가 굉장히 깊은 거 아니냐. 물론 뭐 이혼도 2번 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게 76년도에 저희 뭐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갈 무렵에 네. 대마초 사건이 엄청 큰 게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그 가수들 대마초로 엮어가지고 거의 일망타진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잘 나가던 가수에서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갔죠. 그래서 구치소에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구치소로 온 게 이게 가수를 그만 끝내라는 하늘에 계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끝내고 이제 사업도 하고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 이장희 씨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문화도 있고 네. 그 시절에 운치도 있고 저분께 그 곡 금지가 많이 당했어요. 당시에요? 그 건너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그 건너가 금지된 이유는 책임 회피적인 가 제목이다. 그리고 또는 뭐 있죠? 그 다른 것도 상당히 또 많았는데 또 뭐죠? 다른 것도 하여튼 한 잔의 추억. 네. 그 노래도 굉장히 히트쳤는데 그거는 향락적인 술 소비를 조장한다고 해서 하고 하여튼 그때는 금지도 많이 당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장희 씨가 참 특이한 것 같은데 이 사연을 보니까 2번 이혼하고 2번 이혼을 했는데 전부인들이 놀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 네, 사실 이제 2번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이거예요. 아, 이혼할 만하다. 왜? 나는 내가 그냥 여행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내 멋대로 사는데 그걸 이혼 누가 가능하다. 그걸 감당해 주겠느냐. 네. 근데 그때는 이혼을 했지만 지금은 친구가 돼서 첫 번째 아내도 외손주 3명 데리고 와서 놀다 가고 네. 두 번째 아내하고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릉도에는 전부인들이나 그 외손주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뭐 김민기 작곡가, 뭐 김중만 사진작가, 전유성 코미디언, 또 세시봉 멤버들이 오는데 저는 세시봉 멤버 중에 이분이 온다는 거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네. 송창식 씨예요. 송창식 씨는 보통 사람들이 깨 있을 때 보통 주무십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장희 씨가 모여 하고 소집 명령을 내리면 송창식 씨가 무려 이제 서울에서부터 오고자 하면은 뭐 이제 먼저 버스 타고 그다음에 배 타고 다시 울릉도 도착해서도 1시간 반 다시 버스를 타고 해서 한 7시간 반이 걸린다 그래요. 이 거리를 친구들이
마다하지 않고 온다는 거는 이장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울릉도의 자연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7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간다는 거죠, 울릉도가. 다음 분이 최근에 이회수. 예, 이회수 작가죠. 이회수 씨 뭐 지방에서 있는데 거처를 옮기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회수 씨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화천을 지키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감성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본인이 10년 동안 꾸며왔잖아요. 거기를 키워오고. 근데 이걸 이제 하루아침에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발단은 이겁니다. 그 화천군 군수인가 하천군 군수에게 막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떠돌면서 원래 이제 이회수 씨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감성마을이 화천군에서 만들어준 곳이고요. 조성해 준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회수 씨가 뭘 돈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 이회수 씨가 화천의 홍보대사로서 여러 가지 홍보 역할을 하셨죠. 예. 그걸 화천군에서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그걸 대여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새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회수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1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어쨌든 감성마을을 꾸려왔고 이것이 화천군에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과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화천군 입장에서는 저렇게 감성마을 폭파하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회수 씨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예. 지금까지 내지 않은 거주비를 다 돌려줘라. 2억 5천만 원을 보수를 했는데 그것도 다 내놔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직 이회수 씨가 나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회수 씨 입장에서는 지지자들한테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화천군과 이회수 씨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 파문이 불거졌던 게 이회수 씨가 지난 8월에 무슨 문화축제에서 욕설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화천군에서 행정조사에 들어가고 결국 퇴거 결정하고 사용료 소급 추진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데 그 이유가 지금 저 욕설 파문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8월에 있었다는 건데 보도가 된 건 한 2달 정도 지나서였고요. 그리고 왜 욕설을 했는지 그 욕설 파문의 그 경위에 대해서는 또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회수 씨로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거 말고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이회수 씨 고향이 함양인 것 같아요. 네. 거기 지자체에서 글쎄 유치 경쟁이라고 할 거 또 모셔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함양에서 집필실도 만들어 놓고 어서 오시라. 이회수 씨가 고향이 그쪽에서 출생을 했어요. 네. 이름이 외자 숫자 쓰러한 건 외갓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외자를 썼대요. 그리고 숫자는 이제 학렬이 돌림자가 이제 숫자라 이회수라는 이름이 졌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물론 서로 성장은 강원도에서 했죠. 춘천에서 거의 굉장히 어렵게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노숙 생활하고 개집에 들어가서도 잘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성장을 했는데 원래 고향이 또 지리산 밑에 함양이라는 데 오니까 요새 지자체에서 유치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화천군에서도 사실은 이회수 씨가 또 필요해서 또 그걸로 유치를 한 거고 한데 그쪽에서는 지금 감정 싸움이 좀 많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좀 옛날에 막말한 거 좀 사과 좀 해라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좀 그렇게 좀 벌어진 것 같은데 고향 쪽에서 오라니까 그쪽에서는 어서 오시오 하는 거죠. 네. 예. 마지막 살펴분이 김아란 씨인데 리빙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예.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박진 씨가 결혼 전부터 참 그 화려한 연예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맞아요. 검소하다, 네. 소박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왜 그랬는지 난 결혼이 안 될 것 같아 포기할 즈음에 5살 연하의 판사하고 이 말하자면 선자리가 생겼는데 네. 만나게 되겠어. 내가 5살이나 많은데 했는데 2년이었는지 결국 만났고 결혼까지 고린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남편이 순천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순천에 살고 있는데 공간에서 사는군요. 그렇다 해도 또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굳이 넓은 데 또 얻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17평 있죠. 아파트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 텃밭에다가 웬만한 채소는 다 손수 키워서 재배해서 먹고요. 심하게는 닭도 키워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새벽에 닭이 울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 아침잠에 방해가 돼서 이제 닭은 이제 키우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닭을 키우기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네. 친환경 삶 그리고 아주 작고 소박한 삶 그런 삶에 주력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사실 이
박진희 씨한테 에코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여배우들도 에코백이라고 그러죠. 천으로 만든 그런 뭐 가방 들고 다닐 수 있고 전기차 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뜨거운 물 우리가 뜨거운 물 쓰려고 하면 그 전에 찬물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걸 받아서 딴 데 쓰거나 빗물을 받아서 차 세차하는데 네 쓰거나 차원이 다르나요? 차원이 달라요. 당연히 일회용 컵이나 포크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쓰지 않고 어떤 분이 그 옷을 누가 이제 자기 입던 혼옷을 팔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박진희 씨가 앉아있고 누가 우리 딸 신던 옷, 신던 신발 작아서 팔으려고 해요 했는데 사러 나왔다는 사람이 박진희 씨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만큼 정말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환경. 맞아. 근데 그 박진희 씨가 이게 소박하고 막 근검절약 하시는데요. 저 17평 아파트는 제가 볼 때 관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 박진희 씨가 7, 8년생이잖아요. 5살 연하면은 남편분 지금 판사로 계시다 그러는데 연차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부장님 관사보다 더 넓은 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17평 아파트는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수도 있네요. 추측입니다. 저 박진희 씨 남편이 판사인데 제가 보기엔 장가를 참 잘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예인인데 화려하지 않고 저렇게 예, 소박하게 미니멀라이징한 삶을 살기가 저 쉽지 않거든요. 저 신문기자 하면서 잘된 공직자들 부인, 출세한 사람들 부인 많이 봤거든요. 예. 남편이 출세한 사람들 부인은요. 화려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소탈합니다. 예, 거의 뭐 김장하다가 나온 사람처럼 몸빼 바지 정도 입은 수준으로 아주 소탈하신 분들이 남편이 성공하더라고요. 집에서 돈 가져오라고 화려한 사람들은 돈 가져오라고 매일 난리치면은 남편이 어떡하겠습니까? 나가서 부정부패하고 또 뭐 애들 유학 보내면 뒤치다거리 하려면 뇌물 받고 하다 보니까 일찍 다 나가요. 안종범 뭐 청와대 수석 그것도 지금 하지만 부인이 그걸 많이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 왜 그 육군 대장 그 공감병 부인 갑질도 대장이요. 지금도 남편도 사실 또 뭐 아내 대신에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진희 씨가 연예인 이 출신이지만 굉장히 남편 모자 잘해서 공직에 있으니까. 잘하면 저는 대법원장 뭐 이렇게까지 탄탄대로를 하기는 저런 와이프들이 저는 성공시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이 이장희 씨인데 이장희 씨는 그야말로 뭐랄까 완전 낙향? 그걸 했다고 그럴까요? 자연이 좋아가지고 간 거예요? 예, 저분이 원래 미국에 사셨잖아요. 네.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 대표도 하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분이 울릉도로 이주를 했는데 1998년도에 1980년도부터 거의 18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다가 울릉도로 낙향을 하셨는데 원래는 하와이에 살고 싶으셨대요. 하와이도 본인이 자연경 많이 은퇴하면. 뛰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하와이에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울릉도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우연히 울릉도를 가서 거기에 반해서 일주일 동안 울릉도 투어를 한 거예요. 완주를 한 거죠. 울릉도 전체를 보고 네. 거기서 마음이 너무 이제 뺏긴 거죠. 울릉도가 하와이보다도 더 멋있구나라고 느끼고 그날 가서 그 울릉도에 있는 은행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여기서 집 한 채만 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주선으로 해서 집을 하나 샀고요. 1층짜리로 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 뭐 얼마나 울릉도를 좋아하냐면 울릉도는 나의 천국이라는 노래까지 지었어요. 그렇죠. 노래비도 세우고 그 이제 뭐 세시봉 친구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남 울릉천국이라고 씨 뭐 써있네. 이분들 울릉천국도 이제 본인의 집 앞에다 저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옆에 비석들이 하나씩 세워놨는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들 본인하고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인 다 적어서 비석들을 또 세워놓은 거예요. 그 주변에다가. 그래서 이장희 씨 하면 울릉도의 거의 뭐 홍보대사고요. 네. 울릉도 생활에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데 저분이 하루 일과를 보니까요. 네. 그야말로 뭐 제가 그냥 봐도 참 뭐랄까요 슬로우 라이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복함이 묻어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만들어 마시고 산봉우리 한번 올라갔다 운동하시거나 점심 먹고 저녁 동안은 책 읽고 있다가 밤에는 포도주 반병 마시고 주무신대요. 그게 일반적으로 저분이 사시는 삶의 스타일인데 그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화려한 면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예. 도리어 본인의 건강이 좋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죠. 아프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 속에 사는 것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울릉도에 거주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저 사실은 울릉천국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높은 산봉우리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무슨 막 이렇게 정원같이 고궁의 어떤 궁궐의 정원같이. 그러니까 그게 모습이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 찾아오기 전에 이렇게 장기 두던 막 또 그런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특이한 점이 이 점, 윤 대표님. 대학 강의, 미국 대학 강의 DVD를 매일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쉽지 않죠. 나는 자연인이다 삶을 하면서 네. 또 미국 대학 강의 뭐 역사, 철학, 과학, 문화 강의를 매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장희 씨가 저 굉장히 저 수재예요. 서울고등학교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최고 명문이잖아요. 네, 거기 출신인데 공부를 하도 안 했는데 대학 갈 때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연대 생물학과 갔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로 간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가수 활동 시작한 건데 지금도 나는 자연인이다.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멋있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것도 체질에 맞이하지 않은 거지. 자기가 밥하고 커피 다리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혼자 본인이 다 해야 되니까. 모든 거 다 해야 되는데 벌써 1, 2년도 아니고 20년째 저렇게 돈도 사실 옛날에 섬유업에서 성공하고 네. 미국에서 라디오 코리아 그것도 사실 성공적으로 넘겨주고 비싸게 팔았죠. 그렇죠. 돈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사유 체계가 굉장히 깊은 거 아니냐. 물론 뭐 이혼도 2번 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게 76년도에 저희 뭐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갈 무렵에 네. 대마초 사건이 엄청 큰 게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그 가수들 대마초로 엮어가지고 거의 일망타진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때 잘 나가던 가수에서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갔죠. 그래서 구치소에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구치소로 온 게 이게 가수를 그만 끝내라는 하늘에 계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끝내고 이제 사업도 하고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 이장희 씨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문화도 있고 네. 그 시절에 운치도 있고 저분께 그 곡 금지가 많이 당했어요. 당시에요? 그 건너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그 건너가 금지된 이유는 책임 회피적인 가 제목이다. 그리고 또는 뭐 있죠? 그 다른 것도 상당히 또 많았는데 또 뭐죠? 다른 것도 하여튼 한 잔의 추억. 네. 그 노래도 굉장히 히트쳤는데 그거는 향락적인 술 소비를 조장한다고 해서 하고 하여튼 그때는 금지도 많이 당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장희 씨가 참 특이한 것 같은데 이 사연을 보니까 2번 이혼하고 2번 이혼을 했는데 전부인들이 놀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사실 이제 2번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이거예요. 아, 이혼할 만하다. 왜? 나는 내가 그냥 여행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내 멋대로 사는데 그걸 이혼 누가 가능하다. 그걸 감당해 주겠느냐. 네. 근데 그때는 이혼을 했지만 지금은 친구가 돼서 첫 번째 아내도 외손주 3명 데리고 와서 놀다 가고 네. 두 번째 아내하고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릉도에는 전부인들이나 그 외손주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뭐 김민기 작곡가, 뭐 김중만 사진작가, 전유성 코미디언, 또 세시봉 멤버들이 오는데 저는 세시봉 멤버 중에 이분이 온다는 거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네. 송창식 씨예요. 송창식 씨는 보통 사람들이 깨 있을 때 보통 주무십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장희 씨가 모여 하고 소집 명령을 내리면 송창식 씨가 무려 이제 서울에서부터 오고자 하면은 뭐 이제 먼저 버스 타고 그다음에 배 타고 다시 울릉도 도착해서도 1시간 반 다시 버스를 타고 해서 한 7시간 반이 걸린다 그래요. 이 거리를 친구들이 마다하지 않고 온다는 거는 이장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울릉도의 자연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7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간다는 거죠, 울릉도가. 다음 분이 최근에 이회수. 예, 이회수 씨인데, 작가죠. 이회수 씨 뭐 지방에서 있는데 거처를 옮기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회수 씨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화천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감성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본인이 10년 동안 꾸며왔잖아요. 거기를 키워오고. 근데 이걸 이제 하루아침에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발단은 이겁니다. 그 화천군 군수에게 막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떠돌면서 원래 이제 이회수 씨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감성마을이 화천군에서 만들어준 곳이고요. 조성해 준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회수 씨가 뭘 돈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 이회수 씨가 화천의 홍보대사로서 여러 가지 홍보 역할을 하셨죠. 예. 그걸 화천군에서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그걸 대여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새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회수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1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어쨌든 감성마을을 꾸려왔고 이것이 화천군에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안타까운 거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화천 군 입장에서는 저렇게 감성마을 폭파하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회수 씨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예. 지금까지 내지 않은 거주비를 다 돌려줘라. 2억 5천만 원을